방금 전거는 굉장히 좀 화려하면서 무서우면서 뭐 기괴하면서 약간 그랬죠. 그다음 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음? 자, 어때요? 되게 조용하면서 잔잔하죠? 그럼 얘는 이제 봄, 여름, 가을 중에서 어딜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 먼저 얘기를 먼저 하고서는 이제 남은 두 개를 들어볼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잔잔하죠, 그렇죠? 소리 줄이고, 얘는 이렇게 잔잔하게 조용하고 이런 것들은 겨울을 표현했다고 해요. 참 신기하게 우리나라에서 곡을 작곡을 한 게 아닌데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굉장히 우리나라 특색에 잘 맞아져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눈이 굉장히 소복히 오는데 밖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은 한가로움 속에서 집들은 따뜻하게 불을 켜고 오손도손 있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굉장히 차갑고 사람이 없어서 조용한 것 같지만 되게 따뜻하게 뭐 저녁 식사를 하는 뭔가 이런 분위기를 표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 이걸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죠, 그죠? 음.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음악을 들어볼게요. 음. 어때요? 좀 따뜻하고 뭐 발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들어볼게요. 얘도 좀 약간 발랄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을 좀 많이 헷갈려요. 봄인지 가을인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내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건 이제 겨울이었고, 그 다음에 얘를 볼게요. 얘는 뭔가 잘 여러분들이 들으면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새싹이 돋고 뭔가 활기차고 아침을 약간 표현하는 그런 색깔을 이제 가지고 있죠. 음, 이만큼 길이가 되는데 많이 들을 필요는 없어요. 앞부분만 보면 그 색깔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약간 리듬 차이가 있어요. 약간 방금 전에 들었던 1번 곡의 변주인가? 뭐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한번 들어볼까? 결국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약간 추수 때가 돼서 농부들이 추수를 하면서 으쌰으쌰 으쌰으쌰 이런 리듬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또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서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아까 전에 내가 이 부분은 들려줬을 거예요.
이게 빗소리예요. 우리나라가 아까 전에 내가 왜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같다 그런 게 여기서 있는 거예요. 약간 여름에 폭풍우가 쏟아져 내려오는 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잔잔히 이렇게 가다가 조금씩 이제 빗줄기가 굵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웨이브 파일만 봐도 여기는 이제 폭풍우가 내리죠, 그죠? 와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왕왕왕 약간 폭풍우 같은 게 느껴지죠. 그래서 왜 이런 걸 디테일하게 봤냐면 이 비발디지 사계가 아니라 비발디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음악적으로 표현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서양 음악사를 배울 때 이렇게 얘기하죠. 표제 음악이라고 이제 불러요. 몇 페이지 어디였지? 표제 음악이라고 불리는데 이 표제 음악이 우리가 지금 우리 이번 시간에 주요하게 배울 영상 음악 결국에는 이제 드라마, CF,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다 영상 미디어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영상 음악이라고 칭할게요. 그래서 영상 음악에 이제 거슬러서 쭉 올라가면 그게 원래 시초가 이제 표제 음악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클래식이나 이런 서양 음악사 속에서는 표제 음악이 별로 그렇게 사랑받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표현을 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전공 실기에서 이제 마이크를 끼죠. 아무튼 본인이 이제 전공 실기에서 곡을 쓸 때랑 표제 음악 혹은 영상 음악을 작곡을 할 때랑은 작곡을 비슷하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표제 음악은 비주얼을 표현해내는 데에 그쳐야 해요. 그러니까 메인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비주얼인 거죠. 미디어인 거예요. 그리고 음악은 뒤에서 그렇구나 이렇게 응답해주는 역할이 이제 음악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제일 좋다고서는 보냐면 영화나 영상 음악에서는 영화가 나오고 그러니까 영화가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음악이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음악을 인식을 못하고 영화를 보고서는 몰입을 했을 때 그때 최고의 영상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그 말이 표제 음악이랑 굉장히 비슷한 맥락 속의 흐름인데 이제 이 비발디의 사계 역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냥 봄은 어떤 이미지, 여름은 어떤 이미지, 가을은 어떤 이미지 이렇게 각자 계절을 그대로 음악적으로 표현해낸 거지 본인의 감정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그냥 본인이 하는 이제 그냥 전공실기 때 본인이 쓰는 음악들이 순수 음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순수 음악이 뭐 클래식적으로 순수 음악이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이제 클래식 뭐 작곡가나 음악과에서 그렇게 칭할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모든 나의 자신을 위한 음악은 순수 음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클래식 곡만 지금 보면 옛날 작곡가들은 이렇게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트랙 몇 번, 이제 뭐 이건 내가 CD로 가져와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그냥 베토벤의 심포니 몇 번, 그쵸? 베토벤의 심포니 몇 번, 그 다음에 쇼팽의 뭐 에뛰드 몇 번, 프렐류드 몇 번. 이제 그냥 좀 더 얘기하자면 그냥 에뛰드나 프렐류드 같은 경우는 연습곡이라는 뜻이에요. 녹턴은 이제 야상곡이라고 하고 좀 슬프고 이제 애절하고 뭐 그런 곡을 말하는 거고 아무튼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제 음악을 하는 게 제목이 이제 붙여지기도 하고 미디어를 그대로 표현한다고 해서 이제 표제 음악이라고 불리는 거고 그래서 이 작곡가들은 본인의 가치관, 본인의 자체, 본인의 생각, 본인의 내면, 본인의 뭐 주변 환경 하여튼 본인을 작곡가
작가 본인을 둘러싼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표현해내는 음악을 순수 음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곡들이 다 순수 음악이에요. 내 건 제목이 있는데요. 그런 거랑 상관은 없어요. 본인의 제목을 지었더라도 제목을 짓는 거는 요즘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의 그런 생각과 가치관, 음악을 제대로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제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목을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제목이라는 별개로 순수 음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본인 내면을 표현을 해내는 거고요. 표제 음악 같은 경우는 그냥 이미지를 갖다가 내가 잘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음악이나 영상 음악이나 드라마나 CF나 애니메이션이나 다 그 상황들을 좀 더 몰입감 있게 좀 더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복선을 주기 위해서 표현을 해내는 것이지,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감정, 내가 영화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이게 너무 슬펐어, 나는 이게 너무 기괴했어, 이런 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감상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게 표제 음악이고, 이 쭉 올라가면 이렇게 그 비발디의 이제 사계를 가장 이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 때 좀 작곡가들 사이에서 별로 인정을 못 받은 이유는, 아무래도 본인의 내면적인 것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겉모습을 표현해내기 때문에 좀 순수 음악들보다는 좀 깊이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봐. 그냥 굉장히 좋은 OST들이 있지만, OST들 우리가 되게 좋다라고서 느끼는 OST인데 가수가 노래를 부르지 않고 그냥 BGM, 백그라운드 뮤직만 봤을 때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음악만 주구장창 듣는다 있어요? 별로 흔치 않아요. 왜냐면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영상이 주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이 그냥 응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간간히 멜로디를 얘기해주지만 간간히 비주얼을 뒷받침해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 뒷받침하는 응답하는 애들만 따로 떼어서 만 들어봐. 그냥 우리 말을 했을 때 A랑 B랑 대화를 했는데 A가 주로 우리 다음 시간에 뭐 할 거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얘기하고, B는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할게, 이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 B의 대답만 쏙 녹음을 해와가지고 따로 들으면 도대체 대충 뉘앙스로 뭘 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분위기가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걸 표현하려고 진짜 메인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지? 그냥 색깔은 알겠는데 진짜의 대답과 질문과 이야기는 모르겠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그것도 영상 백그라운드, BGM도 마찬가지예요. 그거가 음악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악을 만들 때 단순해질 수밖에 없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비주얼이 메인이라 그랬어. 그래서 시트콤이나 어떤 영상에서 일단 뭔가를 계속 대사를 치고 뭔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 그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람 대화라고 치면 A가 계속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B가 야 근데 있잖아 내가 저번 시간에 어디 가서 뭘 봤는데 이거는 좀 별로인 것 같고 이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이런 식으로 B가 갑자기 또 치고 들어와서 동시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어때요? 집중이 안 되고 시끄럽기만 하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 모르겠죠. 그거가 똑같아요. 영상에도. 영상에서 영상이 굉장히 그냥 움직임 자체가 얘기를 하는 거야. 별로 움직임도 없는데요? 가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걷는다 자체도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물방울 하나가 통 튀겼다. 요것도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비주얼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쵸? 심지어 그냥 그림도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그림을 보세요 하면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이거 하늘은 파랗고 나무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비가 내리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그림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음악적으로 멜로디를 엄청 계속 우리가 순수 음악처럼 엄청나게 메인
같은 이야기꾼이 돼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겹치죠. 색깔이 비슷한 것 같다고서는 본인은 만들었겠지만 하나도 어디에 또 집중이 안 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더 나가자면 굉장히 그러니까 뭐 실험적이거나 굉장히 움직임이 많은 그런 영상들은 음악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음악이 거의 요런 수준의 거의 깔리는 거, 아주 단순한 거, 아주 기본적인 거, 악기 수도 완전히 줄이고 혹은 뭐 요런 식이라든지 그저 약간의 그냥 분위기를 맞춰주는 느낌으로만 가장 미니멀하게 최소한으로만 음악을 사용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저것 찾다 보면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대사를 막 사람들이 칠 때 음악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데 대사를 치고 난 다음에 뭔가 분위기가 고요해졌을 때 음악이 나오죠.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원리예요. 이제 사람들이 비주얼을 보다가 귀로 살짝 넘어가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넘어온 거야. 그래서 순수 음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내면에서에 대한 것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감이 있게 돼요. 아무래도 자기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거 자체를 표현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순수 음악은 좀 더 그러니까 퀄리티가 있게 느껴져요. 그리고 단순하지가 않겠지. 얘가 메인 이야기꾼이니까. 그런데 표제음악, 영상음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주얼이 먼저가 되다 보니까 영상 없이 음악은 약간 흥미가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냥 음악만 봤을 때도 겉핥기의 그런 비주얼을 그대로 표현해낸 거기 때문에 약간 깊이감이 부족한 면이 있으면서 그리고 음악도 역시나 단순하게 만들어야겠죠.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나 오케스트라 곡 쓰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오케스트라 바바바바바바 막 쳐요. 그러면 정말 소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영상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상을 잡아먹는다는 그러면 이제 음악을 살았네가 아니라 결국 그 영상이 뜨지 못하면 영상이 제대로 전달을 해주지 못하면 음악도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잡아먹혔는데 음악이 생각나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비주얼이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음악이 막 쾅쾅쾅 하고서는 엄청 스케일 있게 나간다고 한들 잡아먹고 본인도 이제 자폭하는 수준의 이제 상황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금도 물론 그렇기는 한데 현대음악 작곡가들이라든지 예전 고전 작곡가들은 별로 그렇게 비발디의 사계를 엄청나게 높이 취급을 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표제음악과 순수음악의 차이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궁금증이 뭐냐면 여기는 지금 보면 이렇게 할까? 제목이 이제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예요. 그쵸? 얘는 뭐지? 얘는 그럼 제목이 있네. 이 당시에는 제목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심포니 넘버 5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본인만의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번호를 적어요. OP 혹은 뭐 WMV 바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기 번호를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얘도 이제 OP로 많이 사용하는 건 이제 OP였어요. 근데 이제 작곡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게 몇 번의 알렉으로 이게 빠르게니까 빠르기. 그 다음에 이게 조성.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썼단 말이에요. 제목이 없이. 그런데 이제 베토벤 고전 이때는 사계보다 더 옛날이란 말이야. 고전인데 엘리제를 위하여는 뭐지? 뭘까? 이것도 역시나 또 얘기를 하면 서양 음악사를 살짝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고전 시대에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베토벤이 나오고 하니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어느 정도 음악이 다 정착을 해서 부흥기 르네상스처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르네상스가 맞아요. 이때 부흥이 된 건 맞지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고전 바로 전 단계는 거의
음악이 생성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전 시대 때는 뭔가 음악이 안착하는 시기였어요. 이게 뭔가 안착되고 발전해 나가는 시기가 아니라 발전은 이제 모차르트나 조금 더 후대 얘기고 안착되어 갈 때가 이제 베토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른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전에 우리가 원시 시대 때는 악보 같은 게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놀고 즐기고 하면서 대충 타기 치고 이건 나중에 내가 악기 설명하면서 또 얘기를 할 텐데 뭐 사람들이 그냥 원시 시대 때는 그냥 재미로 놀 때 우리가 놀 때 음악 듣듯이 놀 때 재밌게 그 듣고 말고 뭐 그냥 그 수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놀고 재밌고 하는 음악을 악보화시키고 형식화시키기 시작한 게 바로 베토벤이 있던 전 시기예요. 사실 굉장히 그러면 원시 시대 다음이 이제 바하나 뭐 요런 애들이 이제 나왔던 시기인데 이런 애들은 한참 음악이라는 게 생성될 때였어요. 그때 이제 원시 시대 때 있었던 음악들을 이제 형식이라든지 이론을 갖다가 발전을 시키고 그러니까 생성을 하고 구전이 아니라 악보처럼 만들고 뭐 그렇게 해야 하는 시기가 요때 이제 베토벤이 있던 그 전 시기인데 그래야 됐던 이유가 뭘까? 그랬던 이유는 우리 옛날에 보면 동굴벽화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데 보면 나중에 또 악기한테 내가 사진을 보여주겠지만 동굴벽화를 이제 적고 하는 거는 우리가 놀라고선 적어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놀기 위해서는 아빠가 알려주고 엄마가 알려주고 그다음에 내 동생한테 알려주고 그다음에 내 뭐 밑에 이제 손자한테 가르쳐주고 뭐 이런 식으로 구전을 내 나가면 되는데 동굴벽화를 적어 놓는 거는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무언가를 보고 행위를 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뭐겠어요? 종교 의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 동굴벽화를 보면 그런 것도 약간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종교 행사가 이 당시에 이제 교회가 이제 교회가 발전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대부분의 음악은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신을 위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작곡가들이 다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처럼 작곡가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종교 의식을 치르고 음악을 즐기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누구겠어요? 약간 시간이 남고 어느 정도 종교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지배계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결국 그 당시의 말로 표현하면 귀족들이에요. 그래서 귀족들이 이제 그냥 서민 평민층은 종교 의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음악들이 그럼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 함은 결국에는 다 귀족의 전유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토벤 역시도 그 교회 안에서 귀족되고 귀족의 후원을 받으면서 만드는 작곡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곡은 제목은 뭘까? 이 곡은 표준음악이 아니에요. 얘는 엘리제라는 사람을 위해서 쓴 곡이죠. 엘리제를 위하여잖아. 그래서 우리 생각했을 때 엘리제라는 사람은 아마 그의 연인이거나 아니면 후원을 받는 귀족의 여자 자제를 위해서 곡을 쓴 것이다. 왜냐면 후원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 좀 써라. 이렇게 베토벤한테 의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베토벤이 엘리제라는 영의 자제를 위해서 이제 곡을 이제 쓴 거겠죠. 그렇게 이제 엘리제를 위하여가 이제 나오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알려지기를 엘리제의 외형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 외형을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될지 모르겠네. 근데 그럼 아무튼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현했다 하면 이거는 표제 음악이 되겠죠. 그런데 그냥 이 곡 제목은 엘리제한테 헌정하는 음악이지 엘리제 자체를 외형을 표현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 베토벤이 엘리제라는 사람을 연모해서 엘리제를 위해서
나의 사랑을 바치어 드리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음악을 만든 거는 뭐겠어요? 나의 내면 감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나 표제 음악이 아니고 순수 음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의 느낌, 나 오늘 이번에 뭐 이별해서 너무 슬프고 뭐 이런 것들 감정에 다 담긴 음악들은 다 순수 음악이에요. 그렇게 이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가 내가 이제 Q&A 할 때 이런 거 물어봐야지. 이제 모르고서 슉슉슉슉슉 유튜브 그냥 대충 영상 둘러보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Q&A를 슬쩍 하고 넘어가야지. 아, 참. 이게 계속 모든 학교가 요새 다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컴퓨터를 보고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온라인 강의 영상 찍고 막 이러니까 계속 목이 잠겨요. 지금 몇 시간째 영상을 찍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제음악 우리가 하는 우리의 그 학기 이번 수업의 목표가 표제음악을 만드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표제음악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어요. 보자. 얘기할 거 다 얘기했나? 그리고 이제 뭐 비발디의 사계처럼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이라든지 백조의 호수라든지 뭐 이런 그거는 무용이랑 한 거 아니에요? 무용은 비주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두까기 인형이나 뭐 백조의 호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무용이랑 무용이랑 합쳐져서 이제 만든 음악들이 이제 표준 음악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술들이랑 합쳐졌을 때 항상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 뒷전이 돼요. 청각이라서 어쩔 수 없어. 그럼 청각 말고 뭐 후각이랑 뭐 하든지 이제 비주얼이랑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비주얼이 압도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표준음악, 영상음악이라고 한다. 깜짝 놀랐어. 우리 강아지 미안해요. 끊고 갈게요.